인도 공군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연합 전력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는 전투기 전력의 노후화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인도는 러시아제 미그 시리즈와 프랑스제 미라주, 그리고 최근 도입한 라팔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종은 정비 주기와 운용 비용이 높아 점점 전력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량 부족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 공군의 작전 편대수는 31개로 줄어들어 사실상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조차 벅찬 실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파키스탄은 중국산 젠 10C와 젠 35를 도입하면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였고, 이는 인도의 라팔과 수호의 전력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슈미르 상공에서 라팔 전투기가 200km 밖에서 격추되는 사건은 인도 내부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단순히 기체 성능이 떨어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파키스탄과 중국이 데이터 링크와 위성 자산을 결합해 킬체인을 완성했다는 점이 본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인도 공군은 이제 단순히 전투기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장 시스템 전체를 재편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가 자력으로 개발한 테자스 전투기는 기대와 달리 생산 속도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설계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실전 배치된 기체는 거의 없었고 엔진 공급 차질로 양산은 지연되기 일쑤였습니다. 연간 16대 남짓한 생산량으로는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인도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났으며 인도 사회 내에서도 강력한 비판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인도 국방부는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공개 입찰로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기술 이전 문제로 배제되었고 미국과 프랑스 역시 유지 비용과 정비 인프라 조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의 입장에서는 기존 강대국들로부터 더 이상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의 KF-21 보라매가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F-35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가격, 뛰어난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도연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지금까지 외국 전투기 도입, 시마다 반쪽짜리 기술 이전에 시달려왔습니다. 러시아 수호의 계약 때도 프랑스 라팔 계약 때도 진정한 자립적 전투기 생산 기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KF-21은 이러한 불신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실질적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KF-21은 단순한 무기 도입 후보가 아니라 인도 공군의 미래 전략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직면한 공백, 병목, 기술 이전 실패라는 세 갈래 문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한국의 KF-21이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의 수출 성공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확립했고, 이 경험이 인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 역시 KF-21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기술 협력 조건은 물론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이미 최종 조립 단계에 돌입한 사실 자체가 인도 사회에 신뢰를 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제안은 아직 협상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KF-21은 실제 양산 라인과 시험 비행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도가 KF-21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인도 방산 정책의 대전환을 상징합니다. 기존 강대국 중심의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트너와 손잡고 기술 자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의 KF-21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아시아의 공중력 균형은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인도는 KF-21에 주목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 같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의 답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한국 방산의 진정한 힘과 인도의 절박한 필요가 교차하는 지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가 인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급부상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 성능, 생산 속도라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경쟁자들과 확연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을 보겠습니다. KF-21의 대당 가격은 약 6,500만 물결표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F-35A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 라팔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저렴하다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성비입니다. KF-21은 F-35에 근접하는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비용은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속에서 최대한의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인도 입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도 KF-21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최대 마하 1.8의 속도, 700kg에 달하는 무장 탑재량, 그리고 모듈식 구조를 통한 업그레이드 가능성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사실상 5세대 전투기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등 다양한 무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시험 비행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생산 속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T-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개발 과정에서 쌓은 자동화 생산 경험을 KF-21에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 생산 체계가 완비되었고 최종 조립 라인의 택트 타임은 불과 3시간대에 불과합니다. 연간 36대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는 분석은 인도가 직면한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도 공군은 지금 당장 공백을 메울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KF-21의 신속한 납품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절박한 해답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은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맞물려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보장한다는 강력한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자체의 항공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와 프랑스로부터 받은 반쪽 기술 이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KF-21이 제공하는 완전한 현지 조립과 점진적 부품 국산화는 인도 정치권과 산업계 모두에게 호소력이 큽니다. 특히 인도가 주목하는 부분은 엔진 공유입니다. KF-21은 인도 테자스 전투기와 동일한 GF414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는 정비 체계의 단순화와 유지 비용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인도는 그동안 자체 개발 과정에서 실패했던 복합 제동체 제작,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밴드 윈도우 성형 기술 등을 한국으로부터 실시간에 가깝게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항공기 산업의 핵심 역량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KF-21은 그야말로 패키지 솔루션인 셈입니다. 또한 KF-21은 이미 실전 환경을 가정한 혹독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충남 해미 시험장에서 진행된 혹한 빈결 복합 환경 시험에서 KF-21은 단 한 번의 인증 기준을 통과하며 뛰어난 내구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인도의 다양한 기후 조건, 사막, 고산지대, 열대 기후에 투입될 때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줍니다. 인도의 군사 분석가들은 KF-21이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가치, 가격 경쟁력, 성능의 균형, 미국이나 프랑스 전투기들이 성능은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비싸고 러시아 전투기들이 가격은 저렴하지만 기술 이전에 인색했던 것과 달리 KF-21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단순한 후보를 넘어 인도 공군의 현실적이고도 전략적인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KF-21은 인도의 절박한 필요와 한국의 방산 역량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즉각적인 전력 보강과 장기적 기술 자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고 한국은 안정적인 수출 물량과 차세대 진화를 위한 실전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이 상호이익 구조 속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인도와 한국 모두에게 미래를 열어줄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인도 공군의 단순한 수출 후보가 아니라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과의 결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외국산 무기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고 그 결과 방산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수호이, 프랑스 라팔 모두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조립라인 설치나 단순 부품 생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인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전한 현지 조립과 핵심 기술 습득이었으나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KF-21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T-50과 FA-50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 수출하며 기술 협력 모델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현지 정비 조립 능력까지 제공하여 장기적 신뢰를 얻었습니다. 인도 역시 KF-21 도입 협상에서 가장 크게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현지화 모델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안한 구체적 조건에 따르면 2029년부터 인도 현지 조립 라인이 가동되며 F414 엔진의 최대 67%가 현지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분담을 넘어 인도가 핵심 동력 기술에 직접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능동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복합제 동체, 성형 기술 같은 고난도의 기술 분야도
협력 생산 체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A4 레이더의 TR 모듈 후공정이 인도 현지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인도가 그동안 얻지 못했던 전자전 핵심 기술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인도 방산 산업계 전체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지화는 단순히 산업적 이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파급력 또한 막대합니다. 인도의 국민 여론은 수십 년 동안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무기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테자스 전투기의 지연과 반복된 기술 이전 실패는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KF-21이 실제로 현지 생산에 들어간다면 인도 정부는 국민에게 우리가 드디어 항공 무기 자립의 시대를 열었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 협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최소 120대 이상의 인도 현지 생산 물량은 한국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률을 보장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장기 생산 계약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KF-1X, 블록 2, 블록 3 등 차세대 개량형 개발에 필요한 시험 데이터를 인도의 공역에서 확보할 수 있으며 인도와 공동으로 미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협력의 구조적 성격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미국이나 프랑스가 기술 이전 불가를 전제로 한 수직적 관계를 강요했다면 한국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 점에서 특히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협력은 단순히 사주는 자업하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성장하는 공동 개발자의 관계로 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와 KF-21의 결합은 결국 양국 모두 에게 윈윈 모델을 약속합니다. 인도는 그토록 원하던 기술 자립을 실현할 수 있고 한국은 안정적인 시장과 실전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조는 기존 강대국 중심의 불평등한 무기거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사례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KF-21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인도 방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그리고 장기적 파트너십이 결합된 이 모델은 인도와 한국 모두에게 전례 없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으며 인도의 선택은 남아시아 군사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 전략적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가치는 단순히 가격과 생산 속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점은 바로 기술적 우수성과 실전 환경을 고려한 시험 성과에 있습니다. 인도 공군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는 다양한 기후 조건, 사막의 고온, 히말라야의 고산, 남부의 열대 기후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기체가 필요합니다. KF-21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우선 생존성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KF-21은 블록 1 기본형부터 국내 기술 비율 65% 이상을 달성했으며 S덕트 공기 흡입구와 0.4제곱미터 수준으로 추정되는 전방 RCS를 통해반 스텔스급 생존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특히 파키스탄이 보유한 젠 10C와 젠 35 같은 최신 중국 전투기와의 교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스텔스 형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 전자전 장비와 결합해 네트워크 중심 전장에서도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인도의 전략적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무장 운용 능력도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KF-21은 2024년 공중급유 시험과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장거리 요격과 근접 교전 능력을 동시에 입증했으며 장차 메테오급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유럽, 미국산 첨단 무기와도 호환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은 인도가 그동안 겪어온 무기 호환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환경 적응력 또한 뛰어납니다. 해미 시험장에서 진행된 혹한, 결빙 고습 복합 환경 실험에서 KF-21은 기존 전투기들이 고전했던 영역을 단번에 돌파했습니다. 특히 레이돔 내부에 발생한 미세 얼음을 480분 내 완전히 제거하는 듀얼 히터, 맵 응급 패치 기술은 기존 단일 히터 방식보다 전력 소모를 37% 줄이면서도 제거 시간을 50% 단축하는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인도와 같은 고온다습 기후에서 레이더 냉각 장치를 대형화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술은 매우 현실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정비 효율성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인도 국방위원회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테자스 전투기의 기체당 정비 인력 투입 시간은
32.8시간이었지만 KF-21은 19.4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인력 생산성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같은 인력으로 월 1대를 생산할 수 있는 테자스와 달리 KF-21은 월 3대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산 경쟁력은 비교 불가입니다. 이는 곧 인도가 오랫동안 겪어온 생산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운용 비용 또한 매력적입니다. 총 수명 주기 30년을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KF-21의 운용 비용은 약 7조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라팔의 911조 원, F-35A의 12조 원에 비해 2040%가량 저렴한 수치입니다. 평균 가동률 역시 77%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어 단순히 도입할 때 저렴한 전투기가 아니라 운영하면서도 저렴한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처럼 대규모 편대를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국가에게는 이보다 중요한 요소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장점은 결국 인도의 전략적 고민에 직접적인 해답을 제공합니다. 인도는 단순히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도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F-21은 성능, 환경, 적응력, 정비 효율성, 운용 비용이라는 4가지 영역을 동시에 충족하며 인도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가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자국 공군의 작전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이 제공하는 기술적 안정성은 인도 공군이 다시금 공중 우세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21 도입 논의가 단순히 전투기 선택 차원을 넘어서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남아시아의 전략 균형 전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KF-21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는 파키스탄과 중국의 공군력에 직격탄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같은 기존 무기 공급국들의 전략적 입지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선 파키스탄과 중국을 보겠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젠-10C, 젠-35와 같은 최신 전투기를 운용하며 장거리 PL-15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는 인도의 라팔과 미그, 수호의 전력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KF-21이 본격적으로 인도 공군 전력에 편입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KF-21은 이미 4.5세대 최상위권의 성능을 입증했으며 블록 2, 블록 3개량을 통해 5세 대급 성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인도가 파키스탄의 위협을 장거리 교전에서 직접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중국 역시 KF-21의 인도 도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 전투기와 미국, 러시아 전투기의 양강 구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KF-21이 인도의 주력기로 자리 잡게 되면 중국은 예상치 못한 제3변수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인도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레이더, 복합제, 전자전 기술을 확보한다면 이는 단순히 전력 균형을 넘어 아시아 항공산업 전체의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 격차를 좁히려 했던 계획이 오히려 역으로 흔들릴 수 있는 셈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도 복잡해집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인도에 F-21, F-35A 도입을 제안했지만 기술 이전과 가격 문제로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인도가 KF-21을 택한다면 이는 곧 미국산 전투기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KF-21이 사용하는 F-414 엔진을 통해 여전히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KF-21을 직접 견제하기보다는 제한적 협력을 통해 자국의 부품과 기술이 간접적으로 인도 시장에 들어가는 구조를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린 러시아는 수호이 57을 비롯한 차세대 전투기를 인도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반쪽짜리 기술 이전 경험과 공급망 불안정은 인도의 신뢰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인도가 KF-21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러시아제 전투기에 대한 사실상의 퇴출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남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상실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라팔 도입 성공 이후 추가 공급을 기대했지만 KF-21의 가격 경쟁력 앞에서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라팔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유지 비용도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인도가 KF-21을 통해 비슷한 성능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프랑스가 제안할 수 있는 장점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는 무기 조달 과정에서 특정 강대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크게 흔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협력 모델은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은 강대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상호 이익과 기술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도가 독자적인 방산 자립을 달성하면서도 기존 동맹 구조를 해치지 않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KF-21은 인도가 2030년대 초반까지 최소 10에서 14개 편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가 다시금 공중 5세를 되찾는 핵심 조건이 됩니다. 나아가 KF-21을 통한 공동 개발 경험은 인도와 한국이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판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합니다. 결국 KF-21의 도입은 단순히 인도의 전력 보강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력 균형을 재편하는 전략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에게는 새로운 위협, 미국과 프랑스에게는 시장 축소, 러시아에게는 사실상의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게는 그토록 갈망해온 자주적 방산국가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